하이도 않고 소멸하이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보자 734페이지 할 차례죠.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좀 설명을 좀 하자면 어찌 추석 지나고 난 뒤에 좀 헐렁하네요, 그죠? 아직 추석 기분이 좀 못 벗어난 것 같구만. 이 화신불이, 그래 서가모니불이 부처님이 이제 화신불이죠. 화신불이 이제 와서 세상에 와가지고 중생 구제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이제 가르쳐요. 하나는 잘 알다시피 경의 가르침, 두 번째는 계율에 대한 가르침, 세 번째가 바로 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요즘은 논문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이 화신불이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논을 가리키는 거 있는데, 그 논 중에 논도 말이죠. 11가지가 있어요. 논에도. 예, 한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행상에 대한 걸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모습인데 또 행상에도 말이죠. 몇 개가 있느냐 하면은 행상 안에도 8개가 있어요. 예, 행상 8개 중에서 오늘은 다섯 번째 이치에 대한 행상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그럼 제가 734페이지 읽어볼게요. 이치는 6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치에 관 이치 이자야 나아갈 치, 또 이렇게 달린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치가요. 또는 의치라 하기도 하고 지치라 하기도 하는데 가리킬 지자 지치, 뜻지자 뜻지자에 지치라 하기도 합니다. 자, 6가지. 첫째는 진실한 뜻의 이치, 둘째는 정덕의 이치, 셋째는 가르치고 이끄는 이치, 넷째는 두 가지 극단을 멀리 여의는 이치, 다섯째는 불가사의한 이치, 여섯째는 의치의 이치이다. 의치는 치지란 뜻이에요. 의견이란 뜻입니다. 의치는요. 또 마음에 이제 향하는 걸 갖다가 또 의치라 하기도 하고요. 또 견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이치에도 6가지 이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치를 얘기를 하더라도 진실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는 걸 얘기하고, 내가 수행해서 정덕을 한다면은 이 정덕의 이치가 있는 거예요. 정덕에 관계되는 어떤 뭡니까? 도의 이치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가르치고 이끄는 데도 이치가 있는 거고요. 또 이 2가지 극단을 여인다고 얘기하는 거는 유에 떨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절대주의에 떨어져 있는 거고요. 없을 무자 무에 떨어진다 하는 거는 바로 이제 허무주의에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 2가지 극단을 멀리 여의느냐 이치를 얘기합니다. 2가지 멀리 여의는 이치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 중도를 얘기하죠. 유무 중도를 얘기합니다. 그다음 이제 불가사의한 이치라고 하는 도저히 사의할 수 없는 것,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어떤 신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거의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치 이치라고 하는 의견,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취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데는 이치를 얘기를 한다. 그죠? 이게 행상의 총 8가지 행상 중에서 5번째 이제 이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에 대한 걸 공부를 해보죠. 행상에 이제 유전이 있습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3세의 3가지 유의법의 모양과 4가지 연을 말하는 것이고, 그랬어요. 유전하는 것은 허를 유자, 불을 전자예요. 이거는 이제 윤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회를 하는 건데, 과거, 현재, 미래의 3가지 유의법의 모양, 이랬습니다. 근데 과거, 현재, 미래도 이렇게 계속 윤회를 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윤회를 한다 하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와서 현재로 미래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고통의 수레바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세계는 전부 유의법입니다. 유의법이라는 함이 있는 것이다. 고정불멸이 아니고 계속 바뀌는 세계라는 거죠. 그의 유의법의 3가지 유의법의 모양이 됐고요. 4가지 연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는데, 유전하는데도 4가지 연이 있습니다. 유전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연, 인연을 얘기합니다. 인연. 이게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유전한다 그러면요, 윤회를 얘기하는데 그냥 과거, 현재, 미래로 막 이게 돌고 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도 4가지나 되는 연이 있다. 4연이 있는 거죠. 이 4연을 뜨다 보면은 유전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인연이에요. 이 인카는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서로가 인연에 의해서 유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덕무관연을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덕무관연은 뭐냐 하면요, 앞에 같을 덕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과 마음이 서로 사이가 없이, 무관이라 하는 간격이 없이 그냥 계속 인연에 대해서 흘러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심심소라 하는 말을 씁니다. 심소, 이 관계를 얘기합니다. 심이라 하는 심왕을 얘기하죠. 이 왕의 심왕이고 심소는 그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 같다 이거죠. 등자 사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인연이 된다 하는 거예요. 대개 이걸 얘기하면은 이제 전념, 후념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이 전념과 후념을 얘기해요. 그러면 앞에 생각이 사라진다 이거죠. 이게 사라지면 이어서 이 생기는 뒤에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기는데 요 사이가 간격이 없어요. 같은 성격의 등자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생각이 컵이라 하는 생각이 싹 사라지면 뒤 이어서 컵이라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내용이 같아요. 같을 등자 씁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가 없이 계속 연결돼 가지고 생멸이 이어져 가는 거죠. 상속해 가는 생각 자체가. 그럼 요 사이를 전념, 분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르게 얘기한 전념을 갖다가 요건 이제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거는 그냥 우리 제6의식을 얘기해요. 근데 잠재의식이 싹 사라지면서
뒤에 의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뒤에 의식이 다시 전념이 돼가지고 잠재의식으로 싹 사라지면은 또 뒤에 또 의식을 또 일으키는 거죠. 근데 앞 뒤가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정보가 유실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걸 등무관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우울증 환자들의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과거 생각을 하는데 과거 생각의 패턴이 똑같아. 계속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냥 앞 생각이 지나가면 뒤 생각이 일어나는데도 일어나거든요. 그건 또 내용 앞뒤가 똑같은 겁니다. 계속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걸 유전이라고 해요. 단순히 내가 이 욕계 새끼 무새끼를 해가지고 자 과거 현재 미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것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마음에도 이런 유전한다는 거죠. 이게 등무관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생각의 흐름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겁니다. 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내락하는 것이 10년 전에 내하고 10년 후에 내가 다 똑같습니다. 희한하게도. 어릴 때 내하고 지금은 내하고 같습니다. 그런 느낌 오죠? 그러면은 그 기간이 어릴 때에 10살 때 내라는 거하고 지금 이제 50대 돼가지고 내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그마치 40년 동안 어디 전념과 분념 내락하는 앞에 생각이 사라지면 내락하는 뒤에 생각이 같이 일어나는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등무관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착각을 일으킨 게 내락하는 것이 마치 계속 지속되어 가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얘기하자. 그게 유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세 번째가 소연입니다. 윤활파 이렇기 때문에 인식의 대상을 해요. 컵이 뭔가 하면 소연이 되는 거죠. 컵이 소연. 그러면은 시기가 뜨면 시기를 보면 시기가 소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인식의 대상을 소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대상이 있는 이상 우리는 계속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 이상. 그러면 그것도 유전의 뜻이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 이상 마음은 계속 일어난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씨앗을 땅에 딱 심으면은 삭이 돋죠. 근데 씨앗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삭이 돋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삭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힘을 가진 게 뭐 흙이라든지 온도 이런 거죠. 습도 같은 거 이런 건 정상념입니다. 여기 삭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직접 힘을 주는 힘이 있는 정상년이 있는 반면에 힘의 없는 정상년도 있어요. 단지 그 삭이 이렇게 올라오도록 방해를 하지 않는 연을 갖다가 그 힘이 없는 정상년이라고. 그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라 그럴까요? 방해를 안 놓기 때문에 정상년에 속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게 유전한다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벼가 10,000년 전부터 우리가 벼를 심어서 먹었습니까? 그쯤 될 것 같은데 10,000년 더 되는지도 모르죠. 계속 벼를 심어서 복식을 그 다음 먹었어요. 그러면 그 복식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게 왜 이어져 올까? 씨앗 하나에서 이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흙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온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서로 원인과 조건이 맞아야 되기도 하고 우리 이게 마음이 이렇게 전년과 훈련과 계속 등무관련하는 경우도 있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을 인식함으로써 또 유전하는 것도 있고
또 정상연도 바로 유전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연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원칙소 1번 보죠. 유전의 모양이다. 이른바 모든 유의법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 생겨난 몸부름, 소멸함으로 인하여 세 가지 유의법의 모양과 네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세간에서 유전한다. 세 가지 유전한다는 시간, 공간이 있는 세계를 세간이죠. 현양 성교론 제15권에서는 전법과 후법이 상속하여 전전에 단절되지 않는다. 항상 현재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서 볼 수 있다. 어떤 원인이 머물지 않고 다시 달라지는 것을 유전이라고 이름한다. 자, 어떤 원인이 머물지 않는다 그랬어요. 원인이 머물러 버리면요 유전 승인이 안 됩니다. 원인이 어때요? 머물지 않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벽씨를 심으면 벽씨가 뭘로 바뀝니까? 뿌리로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됩니다. 뿌리로 바뀌어야만 싹이라 올라오는 거죠. 씨가 실어서 그 모양 그대로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원인이 머물지 않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가지 조건과 삼세의 뜻은 제3권의 내용과 같은 말 알아야 한다. 이러겠네요. 이 현양 성교론 제3권 그 얘기입니다. 밑에 거는 제가 볼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유전 이야기는 끝났고요. 자, 행상 이제 7번째 돌이에 대한 이야기. 돌이라는 것에는 길도자 이치이자 돌이라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돌이 왜 네 가지 돌이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사물이 존재하고 변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표준으로 삼는 법칙이 있습니다. 표준으로 삼는 법칙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첫째는 다른 것에 의존하는 도리, 관대도리입니다. 둘째는 작용의 도리. 작용의 도리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인과관계에 있어가지고 존재하는 작용이 되는 도리입니다. 셋째는 정음을 이루는 도리. 정음을 이루는 도리라고 하는 성취 도리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도리예요. 넷째는 법이 본래 그러한 도리입니다. 법이 도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이 갖고 있는 그 성품 그대로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 공부를 해보죠. 자, 다른 것이 의존하는 도리라는 것은 첫 번째 이 행상의 8가지 중에서 7번째 도리에 대한 공부인데, 도리 중에서 첫 번째 다른 것이 의존하는 도리, 관대 도리입니다. 다른 것에 의존하는 도리라는 것은 인과 연이 모든 행을 생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르는 은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말하니 이와 같은 것을 다른 것에 의존하는 도리라고 하고 연기법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인과 연이 모든 행을 생하게 할 수 있다. 모든 행. 재행이죠, 재행. 재행이라고 하는 거, 재행을 능히 생할 수 있다. 했는데, 요 설명이 좀 필요해요. 모두 제자에 행할 행자 썼죠. 뒤에 붙는 게 있죠. 재행무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재행. 이때 행은 뭔가 하면 형성력이라고 형성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한문으로는 이걸 조작지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작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을 다른 말로 하면 법이란 말을 씁니다. 네. 그런데 이 재행을 이루는데 재행은 뭔가 조작의 뜻이 있는데 이것과 저것을 결합할 수 있는 힘,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거 제가 결합할 수 있는 힘도 전부 다 인연의 도리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런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죠? 제일 흔한 걸 얘기를 하죠. 소문 아시죠, 소문? 소문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자기가 말을 턱 했는데 요 말이 한 사람 거쳐갈 때 의미가 달라져요. 두 번째 사람 거쳐가고 세 번째 사람 거쳐가고 여러 사람 거쳐서 자기 귀로 싹 들어올 때 처음에 자기 말한 거 전혀 다른 의미로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붙었습니까? 자기 감정과 생각이 붙여지는 거죠. 사람을 거칠 때. 이래 붙여지는 걸 갖다가 행이라는 자기 걸 붙이는 거죠.
그 형성력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이 소문 같은 것도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과 연이 원인과 조건이니 모든 행을 생각하게 할 수 있고 하는 말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처음에 자기 말한 거와 다른 게 길이 딱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당사자를 불러서 확인하자. 진짜인지 아닌지. 당신 정말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따르는 얘기는 그에 따르는 은설을 일으킬 수 있음을 말하는, 은설이나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뭐 삼자 대면하느니 뭘 일하냐면 그 소문이 진짜인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도 원인과 조건에서 다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너무 사실적으로 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계에서 얘기하면.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다른 것에 의존하는 도리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좀 이제 심리적인 얘기 하려면, 그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건데, 딸이 아버지를 고발해버렸어요. 고발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강간살인범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그럼 이 딸은 자기 친구가 있는데 9살 먹은 친구가 강간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네 딸의 친구가 그런데 이 딸이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딸아이를 낳았어. 자기 딸을 딱 눈을 쳐다보는 순간 20년 전에 자기 친구가 강간 살해당한 것을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야. 떠오르다 말았으면 될 건데, 그런데 그 범인이 자기 아버지라 하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라. 그래서 이제 그 형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딸아이 얘기 들어보니까 딸아이 아버지가 범인이라 하는 확신이 있어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 조사를 하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아버지로 고발한 딸아이 기억이 거짓이라 하는 것을 거짓이라 판명된 거예요. 거짓 기억에 근거했다는 거죠. 그런데 딸아이는 진짜로 믿고 있는, 자기는 거짓이 아니 진짜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거짓으로 판명됐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재행할 때 행위고가 그런 겁니다. 조작한다는 거죠, 마음이. 자기 친구가 9살 때 강간 살해당했을 때 그때 방송했던 것, TV에서 방송한 거, 라디오에서 방송한 거, 신문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들었던 거죠. 들으면서 이것이 20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느냐? 짜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자기 감정의 생각을 덧붙여서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돼. 왜 하필이면 자기 아버지냐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딸아이에 대해서 엄하게만 했지 한 번도 안아주거나 이렇게 사랑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아이한테. 그래서 딸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친구가 죽은 거하고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들었던 거, 주위 사람에게 들었던 것이 덧붙이고, 거기에다가 뭐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재행할 때 행은 뭘 바탕으로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 욕망이 인식을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욕망이. 근데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욕망이 깔려있는 거죠. 이것이 이 아이가 사건을 재구성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앞뒤가 정확한 이치 맞죠. 맞지만은 전부 중간에 전부 조작된 것들. 이래가지고 결국 이 거짓 기억으로 판명돼서 그 아버지가 풀려나게 되는데, 이 심리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연구를 한 거예요. 어찌 해서
거짓 기억이 진짜 기억으로 둔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9살 먹은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어머니가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5년 전에 널 여기 잃어버려가 내가 굉장히 고생을 했다 이러니까 9살 먹은 아이가 5년 전에 자기 길을 잃은 적이 없다고 항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해요. 물론 이건 거짓 기억을 씌워주는 거죠. 왜 중년 남자가 이 키가 크고 중년 남자가 널 데려온 걸 내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너는 그걸 기억 못하느냐고 어머니가 대래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혼란이 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이제 시험을 치는 거죠. 어릴 때 길을 잃어버리거나 큰 사건인 거 적어내라 하니까 아이가 딱 적어내는데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세세하게 자기 길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어머니한테 어머니 만나야 되는 걸 잘 기술한 거죠. 그걸 보고 전문가들 전부 뒤로 나자빠져 버린 거예요. 거짓 기억을 심어주는 진짜 기억을 둔갑했다는 거죠.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행위라 그럽니다. 재행할 때 그런 뜻이에요. 뭔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정말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원인과 조건에 형성된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관대 도리를 쓰면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는 도리라고 알아야 됩니다. 소문이든 심리적인 문제가 있든 모든 그렇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요, 스님. 그럼 뭐 저 다 재행이야, 무상이야.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유의법으로 사는 중생계에서는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예, 그렇지 못하니까 고통을 당하는 건데. 글쎄 고통이 그래서 그게 무상이라고 제대로 받아들이면은 예.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없어져요. 첫 번째 탐욕이 사라져버리고 예. 두 번째 썩림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소문이 들려가지고 막 처음에 울고불고 하다가 이게 정말 원인과 조건에서 발생한 관대도리구나 이래 이해하고 이 무상한 거야 딱 이해하는 순간 허허 웃어버리는 거 털어버리고 그에 대해서 막 가슴 아파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요. 제가 보면은 7가지 쟁론이 생기는 게 있어요. 쟁론이 생길 때 7가지 덮어버리라. 7가지를 해결하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덮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는 성가에서 막 서로 이쪽 성가와 저쪽 성가가 이렇게 패를 지어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부처님 가서 말려요. 중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죠.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예 가사 바로를 딱 챙겨가지고 당신 그냥 벗어나버려요. 그냥 부처님 안 계시는 성가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떠나가니까 그때서야 싸움을 멈추고 반성을 하고 부처님 같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뭔가 중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도 중앙성가대에 다닐 때 반장 소임을 보고 있을 때 또 패가 갈려 싸우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요. 뭐 계속 그 공사를 버리고 해도 결론이 안 나니까 제가 했던 방법 뭔가 하면은 나 반대 안 해! 하고 막 그냥 도함지로 나와버릴 때는 보면 해결되고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 말이지. 그래서 어떨 때는 사건을 그냥 결론이 안 나오고 계속 지지부진할 때 덮어버리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쟁론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원인과 조건을 확실하게 밝혀내가 그걸 물어보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치를 잘 알면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는 않죠. 네, 상처는 안 돼요. 자, 원칙소 2번 봅시다. 이하는 순수대로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네 가지 도리에 의거해서 개별적으로 해석함으로 내달라고는 아닙니다. 이것은 곧 첫 번째 관대 도리를 해석합니다. 이에 먼저 해석하고 다음에 결론 맺는다. 나머지 세 가지 도리 역시 그러함을 알 수 있다. 이런 바 모든 유의법은 여러 조건을 필요로 함을 관찰하고 명칭, 문구, 글자를 필요로 함을 관찰해 비로소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관대라고 한다.
이러면 한다. 명칭, 문구, 글자를 필요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게 뭐고 돈을 받으러 가가지고 말로써 계속 돈을 내라고 하면은 안 되니까 그러면 각서를 쓰시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서를 쓰는 게 여기서 말하는 명칭, 문구, 글자를 필요로 한다는 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유의법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관대라 관다 이러면 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성문지에서 간략히 말하면 두 가지 관대가 있다. 하나는 생기함의 관대고 일어나는 거. 다른 하나는 시설을 한다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마치 물건을 설치하듯이 시설이 관대이다. 생기함의 관대는 이른바 모든 운인과 조건의 세력으로 인하여 오온을 생기게 하며 오온 인간이죠. 이 오온을 생기게 하면은 반드시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을 관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오온이 생기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을 관대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나 남녀가 두 번째 결혼을 해야 된다. 오온이 생활하려면. 그러면 결혼하는 조건으로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집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에 의해 가지고 오온이라 하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오온을 생기하게 하면 반드시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을 관대해야 합니다. 시설의 관대는 이른바 명칭, 문구, 글자를 관대해야 돼요. 이거는 뭔가 뭐 서약을 한다든지 뭐 결혼식 하는 데 있어서 주례사를 이렇게 초청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관청입니까? 요즘 뭐라 그럽니까? 관공서에 가가지고 결혼했다 하는 서류를 내는 거 그런 것이죠. 예.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해야만 이제 확실히 결혼이 승리돼 가지고 예,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이혼 서류도 이혼제. 뭐다? 이혼 서류도 그 서류를 내야 이혼이 된다고요. 그렇지. 맞는 얘기야. 마음대로 이혼 못해요. 맞는 그런데 결혼식은 말이죠. 아주 성대하게 이렇게 치러야만이 좋은 일이에요. 성대하게. 성대하게 치르다가 돈을 많이 들인다고 성대하게 치르는 건 아니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 지켜보는 앞에서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확고한 겁니다. 그래야 싸움을 하다 덜 싸우고 그러지. 결혼식 하다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이러면 그것이 빌미 돼가지고 실혼 여행 가가지고 싸우고 그 다음 며칠 지나고가 이혼한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원인과 조건에 서 이 조건이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안 태어납니다. 이게. 이것은 오온에 대한 생기함의 관대와 시설의 관대라고 이름합니다. 관대법은 곧 오온을 시설하는 도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간이만 아니죠. 오온은 동물도 관계됩니다. 예. 그러면 오온이 되려면 물질계의 환경도 꼭 관계하고 있습니다. 가축 말하면 그 논서와 같다. 상속 해탈견, 신밀 해탈견, 현양 성교론에서도 대체로 이 경전과 같으므로 많이 해석하지 않는다. 자, 넘어갑니다. 행상 7번째 도리 중에서 7권 도리 중에서 두 번째 작용도리입니다. 작용의 도리라 하는 것은 인과 연으로 원인과 조건으로 능히 모든 법을 얻은 혹은 판단을 이루거나 혹은 다시 생겨나서 모든 업의 작용을 지음을 이루니 이와 같은 것을 작용의 도리라고 하며 작용의 도리 이제 원칙서 1번 봅시다. 작용 도리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 경전의 문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어떤 견해는 6가지 감각기관으로 6가지 대상을 보는 것을 얻는다고 이름합니다. 4대 종으로 지수화풍이죠. 지수화풍 4대의 종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이루어진다라고 이름합니다. 여러분이 생겨났을 때 각기 작용이 있다. 비유하자면 눈이 능히 빛깔의 형체를 보고 나아가 뜻이 법을 집착한 것 같다. 이거는 뭔가 하면 눈과 눈의 대상, 귀와 귀의 대상 이렇게 쭉 가서
의거는 이제 법을 대상으로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이비설신하고 색성령 미적법이 서로 상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만약 이걸 더 줄이면 주관객관이 상대를 해요. 그냥 주관객관이 이제 상대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럼 주관객관이 상대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작용이 뭡니까? 눈이 모양과 색깔을 인식하게 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시각이라는 작용이 일어나죠. 그럼 맞죠? 그죠? 귀와 소리가 만나면 청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이제 작용돌이에요. 쉽습니다. 손으로 그걸 돌이라고 그러는 예, 거야. 그걸 이제 돌이라 한다. 예, 그게 이제 돌이라고 하는 거 앞에 우리가 사물이 존재하는 표준화하는 돌이라 법칙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잖아요. 그냥 둘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화가 나면 손을 다 뺨을 상대 때리잖아요. 상대가 때리면 뺨을 맞는 사람이 어때요? 가만히 있습니까? 작용하죠. 그죠? 작용하는데 험한 말도 이 새끼 봐라 이런 식으로 니 언제 봤다고 나를 때려 이러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용돌이에요. 참 쉽다. 작용돌이를 안 해야 되겠네요. 예? 좋은 것도 있죠. 작용돌이. 그렇습니다. 선물하면은 그냥 기분 좋고. 기분이 좋아 이미 막 뜨뜻하잖아요. 선물 받는 사람이 그러면 선물 받은 사람이 감에 있겠어요? 그 추석 때 그렇잖아요. 그죠? 추석 때 그냥 저기 도시에서 시골로 가서 막 푸짐한 선물 내놓으면 또 어머니 아버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리파리 사들 또 주잖아요. 이 작용돌이에 이게. 참. 돌이라는 예. 말이. 우리 그냥 뜻도 모르고 저는 여지껏 썼거든요. 예. 돌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표준되는 법칙을 돌이를 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선행으로서 열반을 정득하고 선행을 하기니까 그 결과가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열반을 정득하고 공덕의 원만함을 이루며 보고 듣는 등을 작용이라고 이름한다고 말합니다. 자, 뭘 보고 듣는다 뭡니까? 주관 객관이 상대하기 때문에 보고 듣는 거예요. 이거는 쉽죠, 그죠? 예. 그러므로 육아사실은 성문지에서 모든 온이, 이 오온이죠. 생겨나면 수술의 반연으로 말미암아 수술의 작용이 있는데 각각 같다. 이른바 비유하면 눈은 능이 색, 빛과 형체를 보고 귀는 능이 소리를 들으며 나아가 의지는 능이 법을 요별한다. 빛과 형체가 눈의 대상이 되고 눈에 행해지는 곳이 되며 소리가 귀의 대상이 되고 귀에 행해지는 곳이 되며 나아가 법이 의의 대상이 되고 의는 의건입니다. 의건에 행해지는 곳이 됩니다. 혹은 또 그 밖에 이와 같은 종류들이 그러한 법에 저마다 다른 작용을 지는 도리의 요가 방편을 모두 작용도리라고 이름한다. 이건 이제 분명히 뜻이 드러났죠, 그죠? 그냥 눈이 형체를 보면 눈이 어디로 갑니까? 눈이 행해지는 곳이 되는 것이죠. 눈이 행해지는 곳이 된다면은 거기에 반드시 시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작용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행상 7번째 도리 중에서 3번째 정음을 이루는 도리를 봅시다. 정음도리입니다. 작용도리는 이가 됐었고요. 정음하여 성립되는 도리라는 것은 인과 연으로 건립됩니다. 설해진 것, 표시된 것으로 하여금 뜻을 얻어 성립되게 하고 바르게 깨닫게 함을 이루니 이러한 것을 정음을 이루는 도리라고 이름한다. 자, 여기 정음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취도리라고 하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도리예요. 자, 확인을 하려면 뭘로 확인하는 겁니까? 인과 연이 이렇게 딱 건립된 원인과 조건이 딱 이렇게 건립된 거. 설해진 거예요. 말로써 이렇게. 뭔가 또 이렇게 표지판에 표시된 것. 이런 것으로 딱 이게 성취됐다. 이런 걸 표시하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결혼 서약서에 도장을 딱 찍는 것. 네? 결혼이 성립됐습니다 하고, 바로 그 방법이죠. 확인되는 거 아니죠. 이런 걸 이제 정음을 이루는 도리는. 그럼 정음을 이루는 데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표식 같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뜻이에요. 원칙소 2번 한번 봅시다. 정말 그런지.
이해는 정성도리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게 두 부분에 의거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곧 전자이다. 경전의 문구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어떤 경 혹은 원인이 혹은 조건이다. 이른바 건립될 때 관대의 원인과 조건을 원인 조건이라 이름합니다. 건립된 것이는 알립하여 건립된 종지를 말한다. 쓰러진 것이란 뜻을 표시하여 성립함을 말한다. 표지판 같은 그런 거죠. 이 표지판을 세울 때 성립됨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이제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도로가 났다 이러면 그러면 벌써 100m 앞에 표지판을 세웁니까? 좌측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다고 표시 쓰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좌측 길이 나 있다고 성립됐다고 표시하는 거죠. 이 표시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성립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엄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도리예요. 굽었다고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앞에 미리 표지판을 딱 세워가지고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럼 두 사람이 결혼했다고 표시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혼인신고도 있지만 아이가 그 증명해 주잖아요. 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이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의미를 성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앞에서 건립된 것을 해석합니다. 바르게 깨닫게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해진 것과 표시해진 것의 의미를 해석하여 바르게 깨닫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인가해주는 것도 그런 뜻이죠. 너 깨달았다. 그래. 너 깨달은 거 맞다 하고 인가해주는 인가도 뭡니까? 확인하는 방법이죠. 이 확인하는 방법을 정음을 이루는 도리라는 게 참 쉬운 이야기죠. 이거는 저게 뭐고 형사가 도둑을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요번에 뭐 저게 또 모자를 또 살해한 사건이 있더라. 또 여중생인가 또 요번에 또 살해되는 걸 또 범인을 잡았다고. 잡았대요? 용의자 체포했다고 나와 있던데. 예. 부인 난다고. 그래 나와 있다. 그럼 그때 이제 뭔가 이 범인이라고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뭡니까? 증거물이잖아요. 증거물이 바로 증거물 이루는 도리예요.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죠? 네. 선처 그 사람 맞죠, 그죠? 네. 그래 이거는 다 사회에 다 통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떤 혹은 원인이 혹은 조건의는 세 가지 인식 방법이다. 건립된 것, 설해진 것, 표시해진 것의 의미는 하나의 의미이다. 차별이 있는 관계로서 능히 세 가지 인식 방법을 세우는 것을 건립된 것이 인정합니다. 교의를 설하는 주체에 상대되는 것을 설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세한 해석에 상대되는 것을 표시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인연은 건립된 의미를 성립되게 합니다. 건립된 나머지 무상의 성품을 바르게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표시해가지고 성취되는 도리를 이렇게 표시하는 건 전부 다 무상의 성품을 바르게 깨닫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네요. 유가사실은 성문지에서 정성도리는 이른바 모든 온이 다 무상하고 여러 연으로 생긴 난바이며 괴로움이고 공이면 무아인 것을 세 가지 인식 방법 즉 지교량, 결량, 귀량으로 인하여 정음된 도리이고 증명하여 성립된 도리이다. 자, 여기 이제 혈량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혈량은 직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관이라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가만 소리, 여기 무슨 소리가 들리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요? 에어컨 소리. 에어컨 소리죠. 에어컨 소리가 바로 들리죠. 그럼 이걸 직관이라는 혈량입니다. 그럼 에어컨이 소리가 무상합니까? 무상하지 않습니까?
무상이라 바로 즉각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량이라고 하는 건 비교해서 아는 양이나 알량자거든요. 헤아릴 양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추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무상이라는 걸, 무상은 현량 직관으로 알 수 있는데 무아 같은 거는 직관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무아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추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무상하니까 독립된 개체가 없다. 분석해야 돼요. 분석하는 게 추리입니다. 예, 분석하는. 그러니까 독립된 개체가 없기 때문에 주제하는 자아도 없다. 그래서 무아다. 무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공성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비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량의 주체가 뭐냐면 의식이에요. 의식은 아무것도 없는 눈을 볼 수 만질 수 없는 것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의식이.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바로 비량이라는 방법이에요. 분석하는 방법. 그러면 여기 이제 현량과 비량을 알 수 있죠. 지교량이 뭐라고요? 지교량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바로 성은양과 같습니다. 성은요? 지자 썼잖아요. 이를 지자 쓰죠. 예, 이를 지자. 가르칠 교자에 돼요. 교에 이르러서 헤아린다. 예. 그럼 지교량 하는 거는요, 가르침을 근거로 했어. 교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봐라, 무아. 경제는 무아라고 하지 않느냐. 경제는 공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무상과 고와 공, 무아. 이것을 세 가지 인식 방법, 지교량, 혈량, 비량으로 인하여 증명된 도리고, 그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얘기한다. 그러니까 성은량과 혈량과 비량으로, 비량이라 하는 이 방법으로서, 인식 방법으로서 증명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교량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 알다시피, 이걸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혈량이죠. 네. 혈량은 잘 알다시피 바로 즉각적으로 아는 거니까 직관입니다. 비교하는 양자 씁니다. 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추론을 얘기합니다. 추론. 추리죠. 그 다음에 지교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교설 얘기하는 거죠. 가르침입니다. 그럼 요게 지교량은 요거는 문해에 속합니다. 내가 들어서 이루는 지혜. 법문을 늘 듣는 거죠. 예. 그래 요 비량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요거는 사회입니다. 내가 이치를 사유해서 아는 걸 얘기해요. 그럼 혈량은 뭐냐? 이거는 수혜의 수. 내가 수행해서 확인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해라고 하는 거, 지혜 해자가 들어가는 거는 분석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는. 그래서 무아라든지 공은 분석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락하는 걸 사전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분석한다는 거, 그걸 이빠산나를 얘기합니다. 해락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제를 치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무상을 체험했다든지 고를 체험했다든지 무아를 체험했다, 공을 체험했다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정엄을 이루는 도리가 뭐냐? 아니면 그 방법이 뭐냐? 하니까 혈량, 비량, 지교량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에 있는 이는 마음으로 바르게 집수하고 잡아다 받아들이고 편히 놓아서 승리시키되
모든 오온은 다 무상한 성품이고 여러 조건이 생긴다는 것의 성품은 괴로움의 성품, 공의 성품, 모아의 성품이라고 한다. 그 말. 이와 같은 것을 정성도리라고 이름합니다. 정성도리라고 하는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도리입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 수행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혈량, 비량, 지규량이 있다.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는 지규량 빼고 혈량과 비량만 있잖아. 얘기하죠. 왜 그런가 하면 지규량, 비량에 이렇게 들어가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다.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